이번에는 크리타에 있는 여러가지 레이어의 종류들과 그에 따른 사용법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레이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이기와 숨기기 기능입니다. 현재 화면에는 사과, 상자, 호박, 배경 이렇게 4개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레이어는 좌측에 눈을 클릭해서 숨기거나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동 툴을 사용해서 각 레이어들이 겹쳐지게 하면 레이어 창에서의 가장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순서대로 겹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레이어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해서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레이어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어의 복제는 컨트롤 J를 눌러서 간단히 복제할 수 있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레이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다른 레이어를 선택하면 동시에 여러 개의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컨트롤 E를 누르면 하나의 레이어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우클릭을 하면 레이어 메뉴가 보여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색을 선택해서 레이어의 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 창의 위쪽에 불투명도의 슬라이드 바가 있는데 특정 레이어를 선택 후 슬라이드 바를 조절해서 불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는 표준이라는 혼합 모드가 있는데 클릭해서 다른 혼합 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혼합 모드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있는 레이어들은 모두 페인트 레이어들입니다. 레이어 창 아래서 보시는 것처럼 새 페인트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릴 수 있고 단축키는 N으로 설정했습니다. 레이어의 자물쇠 모양을 클릭하면 잠김 상태가 되어 그리거나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실수로 건들지 말아야 할 레이어가 있을 때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사과 레이어를 선택하고 파란색을 칠해봤습니다. 그리고 알파 잠금이라는 레이어 창의 아이콘을 클릭하고 다시 칠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사과 모양 밖으로는 칠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게 되는 기능이므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단축키는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슬래시 키입니다. 다음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상자 레이어의 상자 미리 보기 이미지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캔버스에 있는 상자 모양대로 선택 영역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인팅을 해보면 알파 잠금과 마찬가지로 영역 밖으로는 칠해지지 않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면 다시 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어의 이름 바꾸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쉽게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컨트롤 G를 누르면 선택한 레이어들을 그룹으로 묶을 수 있고 그룹의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룹의 이름을 선택한 상태로 이동 툴을 사용하면 그룹에 속하는 모든 레이어들을 동시에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룹 이름의 화살표 모양을 클릭하면 그룹을 접거나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룹을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G를 누르면 그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자 레이어를 물건들 중에서 가장 아래로 이동시킨 뒤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물건들이 겹치게 레이어를 이동시키고 사과와 호박의 레이어에서 알파 상속 버튼을 누르면 상자 형태 바깥쪽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호박 레이어 위에 페인트 레이어를 추가하고 파란색으로 칠한 뒤에 호박과 함께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에만 알파 상속을 눌렀고 하위 레이어에서 알파 상속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페인트 레이어도 상자 안쪽 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이때 다시 파란색 페인트 레이어의 알파 상속도 활성화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호박 모양 안쪽으로만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과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트랜스페어런시 마스크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마스크 레이어에 검은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칠해주면 사과의 일부분이 보이지 않게 되고 흰색으로 칠해주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이때 이동 툴을 사용해서 마스크 레이어를 보시는 것처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사과 레이어를 이동시키면 마스크와 함께 따라다니게 되는데 이때 마스크 레이어를 잠그면 마스크가 함께 따라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룹으로 묶었을 때에도 이 마스크 레이어를 보시는 것처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그룹 안에 호박 레이어에만 또다시 마스크 레이어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호박 레이어와 마스크 레이어는 보시는 것처럼 이동 툴을 사용해서 선택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박 레이어를 선택한 뒤 필 레이어를 추가해 봤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새 창이 뜨면서 단색으로 채울 색을 고르거나 그라디언트, 다중격자, 패턴, 스크린톤, 노이즈 등으로 채울 수 있는데 호박 위로 채워지면서 호박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과 레이어 위에 벡터 레이어를 추가해 봤습니다. 픽셀로 그려지는 방식이 아니라 3D 툴처럼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면서 그려주는 방식을 벡터라고 합니다. 텍스트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추가된 벡터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텍스트 툴을 선택하고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하면 텍스트 편집창이 뜨게 됩니다. 원하는 텍스트와 서체, 크기, 색 등등을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면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형 툴을 선택해서 텍스트의 크기나 위치 등 기본적인 변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변형 후에도 다시 텍스트 툴을 선택해서 기존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벡터 방식의 레이어는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 메뉴에서 변환을 이용해서 페인트 레이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페인트 레이어로 바뀌면 변형 툴로 원금 방식의 변형까지 보시는 것처럼 가능해집니다. 이번에는 상자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필터 레이어를 추가해 봤습니다. 추가되면 새 창이 뜨고 색 보정과 블러, 샤픈 등등 다양한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색 보정들 중에서는 자주 사용하게 되는 레벨도 보입니다. HSV 방식을 선택해서 샤이언 색을 적용해 봤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상자 레이어 위에 생성되면서 그 아래의 모든 레이어에 샤이언 색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터 레이어를 상자 아래로 내리면 호박과 그 아래의 레이어에 적용되게 됩니다. HSV 방식의 색을 다시 조정하려면 레이어 메뉴에서 속성을 선택하면 되는데 단축키는 Shift N입니다. 이번에는 필터 레이어와 호박을 그룹으로 묶어봤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필터는 그룹 내에 있는 호박에만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과 레이어를 선택한 뒤에 필터 마스크를 추가해 봤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필터를 고를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이번에도 HSV 방식을 적용해 봤습니다. 사과색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는데 이때 검은색으로 필터 마스크 레이어에 칠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필터 적용 전의 색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배운 것처럼 이 레이어들은 이동 툴로 이동시키거나 잠금 버튼으로 눌러서 움직이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페인트 레이어를 추가하고 테스트라고 써봤습니다. 그리고 클론 레이어를 추가해서 상자 아래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때 다시 원래 레이어로 돌아와서 느낌표를 추가로 그렸는데 클론 레이어에도 동시에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클론 레이어에 트랜스폼 마스크를 추가하고 변형 툴로 원근 변형이 되게 해서 상자 한쪽 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핑했습니다. 다시 원래의 레이어로 돌아와서 추가로 그림을 그리면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매핑된 클론 레이어에도 동시에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과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선택 영역을 만들고 파란색으로 칠해봤습니다. 선택 영역 안에만 칠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똑같은 선택 영역을 만들기는 쉽지 않게 됩니다. 상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선택 툴로 상자의 오른쪽 면만을 선택한 뒤에 로컬 셀렉션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상자 레이어에 귀속되는 선택 레이어가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자의 왼쪽 면에도 선택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선택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면 차후에 다시 똑같은 선택 영역에서 페인팅 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슬래시를 눌러서 알파 잠금을 사용하면 상자 밖에는 칠해지지 않게 됩니다. 로컬 셀렉션이 상자 레이어에만 귀속되지 않고 다른 레이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하려면 선택 레이어들을 레이어 창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도 동일한 선택 영역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레이어들의 종류와 그에 따른 사용법들을 설명해 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방법들을 잘 조합하면 훨씬 더 유용한 방법들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